1. 나경원, 청와대, 북한 대변하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 빠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가 북한을 대변해주는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공포심으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뜻하는 범죄 심리학 용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외교안보특위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여전히 망상적 현실 부정을 하고 있고 북한은 어제 오늘 계속 공개 협박을 하고 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공개 협박문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신형 탄도미사일,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굴종적 태도라며 우리 스스로 북한의 굴종적 태도에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됐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청와대 이고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마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안보가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며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고위 관리들, 트럼프, 북한 미사일 실체 즉시해야 한 일 위협.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7일 만에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보어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선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셀 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 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리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고르카 전 부부좌관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제재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부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고르카 전 부부좌관은 내다봤습니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힐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 한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 북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 대 동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보어의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